헌법이라는 것은 뭐라 해야 될까요? 상식이다, 상식. 그 상식을 권위 있는 기관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그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기관은 두 군데예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는 상식을 찾아내고 그 법적으로 선언하는 기관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오랜 알력이 있어요. 알력의 본질은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의 본질은 누가 더 높은가예요. 대법원은 우리가 위라고 말해요. 헌재는 우리가 위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법은 뭐냐 하면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헌재에 가져갈 수 있다. 그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게 재판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을 재판으로 삼는 그걸 일러서 재판소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경쟁하는 정당을 인정을 해야 돼요. 경쟁하는 정당을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권력 행사에 신중함을 잃으면 안 돼요. 내가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내일 표결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이건 자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들도 사회통합을 원하지 않냐. 당신도 민생협을 원하지 않냐. 방안이 뭐냐. 뭐다. 우리만 이거다. 당신들의 단점이 이거다. 우리 단점이 이거다. 이렇게 하면 수정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정본. 수정본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이게 수렴이 돼요. 수렴이 돼가지고 타협이 되면 좋고 타협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꼴 다수결이다. 그거는 뭡니까? 중학교 때 사회교과서 외울 때 쓰는 거예요.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민주주의 이꼴 다수결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3학번이에요. 가두시 엄청 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내일 가두시가 있는데 좀 참석하라 이래요. 저는 이제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두시가 그때 대부분 불법이에요. 신고도 안 하고, 폭력 시위고 이래요. 그럼 사법시험 못 칠 거 아니에요. 나 감당을 못하겠다. 대신에 내가 내 나름의 그 길을 걷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공장에서 한 달 반 동안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야학에 가서 노동법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나는 인권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권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36개월 군대를 갔어요. 이제 나오면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인권 변호사 할 자신이 없어요. 인권 변호사 1번, 일이 너무 많아요. 2번, 잘 알아주지 않아요. 3번,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는데 생각해 본 게 지역국가를 가야 되겠다. 지역국가는 좋은 게 뭐냐, 인사를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한 군데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 전념하다 보면 내 어떤 뜻을 좀 이렇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곳이 부산 경남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국가에 됐고, 지역국가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재판관이 되었고, 저를 엄남 법관 물러가라는 분들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이미 물러났습니다. 저 무직이에요. 무직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두 번째, 저는 변호사 도움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적어도 그런 점에 대한 우리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사재판의 가장 훌륭한 판사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은 100% 알아요. 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저는 늘
법관의 덕목 중에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권자의 뜻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보세요. 범죄를 저질러 봐야 범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범죄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모범생 아니에요? 모범생이 그 범죄자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쓰거든요. 난 그 사람들 웃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상식을 뭘 한다고 깜빵도 안 가본 사람들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법의 기반은 뭐냐? 입법 절차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들어야 그 법에 대한 정당성이 높아지고 집행이 잘 돼요. 근데 국민이 일일이 입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제 하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가 이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돼요. 어떤 논쟁을 하려면은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본질을 해가지고 뭐 100분 토론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삿발 싸움 하는데 50%를 써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한 50% 하고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갑니다 하면 시간이 없네요. 이러고 끝내요. 본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사회에서 성취를 거둔 사람이 이 사회에 갚아야 된다고 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제 인생에 드러나다시피 제가 김장환 선생님을 만나고 또 서울대학교라는 그런 울타리를 만나고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저한테 80%의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요. 그럼 제가 어떤 성취를 이뤘으면 제가 그 대부분 다 먹고 20% 내놔야 되지 않나, 거꾸로. 80% 사회적이니까 80% 내놓으라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20% 내놔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제 앞에 와 있는 이 당사자가. 그런 시선으로 계속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롯데자이언츠와 유키즈를 그 등가물로 넣는다는 자체가 제가 뭐 책을 더 쓸 거냐, 뭐 롯데자이언츠 우승이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지만 유키즈가 뭐라고 내가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포기하겠습니까? 미간 말직이라도 제가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롯데자이언츠 경기장에 볼보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롯데 관계자 한국 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롯데자이언츠 우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KBO 사람들이 몰라요.